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일본에서 요코하마와 프리시즌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영입된 선수들과 함께 리버풀 시즌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4명의 공격진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에키티케, 비르츠, 학포, 살라 이렇게 해서 에비, 학살 라인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름이 좀 공격적이죠. 실제로는 어떤 의도도 없었고요. 그냥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에비 학살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 아마 이삭이 영입되지 않는다면 리버풀의 이번 시즌 베스트 공격 라인업은 이렇게 구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소보슬라이를 지속적인 볼란치 실험을 해봤고요. 풀백은 케르케즈, 브래들리 이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에키티케가 오늘 리버풀에서 45분 전반전만 소화를 했는데요. 첫 경기다 보니까 제가 좀 에키티케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좀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키티케가 무언가를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일단 에키티케가 의지 자체는 좀 있어 보였거든요. 공 없을 때도 일단 성실히 뛰어보려고 하고 빈 공간 계속 침투하려고 하고 또 전방 압박 상황에서 되게 성실하게 압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절실하다. 리버풀에서도 열심히 뛸 생각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은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이 이제 에키티케 쪽으로 공이 왔는데 에키티케 몸 있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패스가 왔어요. 왜냐면 수비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앞쪽 루트로 패스를 주면 수비에게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뒤쪽으로 오는 패스를 에키티케가 뒷발로 마무리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덩치 크고 키가 크지만 그래도 유연한 면이 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아크로바틱한 슈팅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에키티케 쪽으로 공이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키티케가 공 잡고 무언가를 하는 걸 좀 보고 싶었는데 엄청 판단하기 쉽지는 않았어요. 에키티케가 등지고 나서 한번 돌려주고 이랬던 장면은 제가 기억나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 에키티케가 활약을 할 만한 그런 상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번 경기에서는 에키티케를 정확히 판단하고 평가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오늘 경기 잔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잔디 깨끗한 곳에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에키티케 데뷔전에서 번뜩이는 장면 한두 개 정도는 있었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경기 또 언급드릴 부분이 이 잔디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잔디 곳곳이 패여있고 거의 흙바닥에서 하는 느낌이 나서 계속해서 불규칙 바운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볼을 좀 컨트롤해 놓는데 선수들이 시간이 걸렸고요. 그만큼 다이렉트 패스의 빈도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동작 나가는 속도가 느려졌고 빌드업 템포가 감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공중으로 좋은 패스를 넣어줬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어요. 공이 땅볼로 갔을 때는 좀 온전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공중 패스 좋았는데 그 공중 패스를 또 결국에는 컨트롤 해놓는 게 땅에다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땅에다 해놓는 순간 공이 생각한 만큼 앞으로 안 나간다든지 좀 터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대로 경기가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약에 잔디 상태가 더 좋았다면 수월한 경기 진행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요코하마라는 팀보다 리버풀이 조금 더 공을 많이 소유하고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 잔디가 안 좋을 때는 아무래도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리버풀의 전투력을 제대로 확인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저 개인적으로 놀랐던 선수는 바로 비르츠입니다. 이제 비르츠가 사실 지난 경기만큼 최고의 플레이였다 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도 잘하긴 잘했습니다. 일단 확실히 비르츠를 보면서 느끼는 건 확실히 패스 타이밍이 남들보다 한 템포 정도 빠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스텝, 반 스텝 정도 빠르게 패스하면서 이 비르츠에게 수비가 몸싸움을 애초에 걸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도 다른 선수면 한 번 더 잡고 패스했을 텐데 비르츠는 그냥 발 바깥쪽으로 타이밍 빠르게 줘버립니다. 비르츠가 공 찰 때 기본적으로 쉽게 차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축구 쉽게 하는 선수 누구냐?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쩐지 쉽게 하더라. 비르츠였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르츠가 은근히 몸싸움이 괜찮아요. 가지고 있는 피지컬에 비해서는 저는 몸싸움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수비수들이 밀거나 컨택을 하더라도 은근히 버텨주면서
전개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르츠 리버풀에서 공식 경기 첫 득점 아주 깔끔하게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잔디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사람이라 그런지 지난 밀란전보다는 턴오버가 약간 있긴 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비르츠가 이번에 리버풀에서 득점에 물꼬를 텄으니까 또 시즌까지 생각하면 또 하나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비르츠, 에키티케 뭐 이런 영입생들의 주목에 가려져서 또 이 선수를 제가 살짝 놓치고 있었는데요. 돌아온 맥알리스터 역시나 잘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리버풀이 90분 내내 중에 가장 축구를 잘했던 선수가 누구냐? 그럼 저는 맥알리스터 뽑을 것 같아요. 교체로 들어오긴 했지만 들어와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은 거의 다 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공 잃고 다시 돌아가서 소유권 찾는 즉각적인 압박 좋았고요. 그때도 어깨 넣는 과정이라든지 몸싸움할 때 아주 좋았습니다. 두 번째, 혼자만 잔잔한 잔디에서 플레이하는 듯한 터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잔디에서 공이 좀 튀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그런 거를 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다고 하면 맥알리스터는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플레이하는 듯이 컨트롤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공중볼도 놓고 바닥에 튀면은 변수가 생기니까 아예 발로 밟아버리고, 그리고 자신한테 통통 튀는 공도 딱 충격 흡수시켜서 등진 상태로 바로 옆 동료에게 놔주고, 이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맥알리스터가 진짜 기본기가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이런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경기 내에서 기복이 적은 선수로 유명한 거고요. 엄청나게 높은 저점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의 반대 전환도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맥알리스터 쪽으로 여러 명의 압박이 한 번에 들어왔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미친 탈압박 능력 보여줬고요. 든든한 피지컬로 버티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핵심 선수 여러 명이 있지만 역시나 다음 시즌에 맥알리스터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을 것 같다. 리버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구조적인 측면들을 보면 이제 소보슬라이가 두 명의 볼란치 중에 한 자리로 나왔는데 공 잡으려다가 바깥쪽으로 빠져주면서 그 자리로 비르츠가 내려오면서 리턴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비르츠가 레버쿠젠에서 보여주던 그런 모습들을 리버풀에서도 충분히 유연하게 보여줄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비르츠가 레버쿠젠에서 앞쪽 3명의 3톱, 그 중에 공격형 미드필더 중에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았었는데요. 그때도 빌드업 시에 그라니트 자카 같은 3선 선수보다 더 내려오면서 리턴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서 풀어주고 나서 이제 그리말도 프림퐁 같은 좌우 높게 올라가는 윙백들을 활용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르츠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뒤에 빌드업을 도와줄 때, 또 리버풀이 실제 리그로 들어오면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압박당하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힌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소보슬라이가 선발로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원래는 주전이 맥알리스터잖아요. 그래서 맥알리스터가 또 조금 앞쪽에서 뛸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비르츠 맥알리스터 스위칭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치미카스의 센터백 활용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이제 후반전에 반다이크 코나테를 치미카스 엔도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치미카스가 센터백으로 활용됐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버풀 센터백의 뎁스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리버풀의 부족한 센터백 뎁스의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치미카스가 베스트 해결책이다 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리버풀이 센터백을 만일의 사태 때 데려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두고 한번 실험을 해본 것 같았습니다. 치미카스가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되면서 이제 후방 빌드업 할 때는 변형 3백으로 바뀔 때 가운데에서 플레이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빌드업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확실히 패스 스킬 같은 거는 향상이 필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미카스가 반대전 한 번에 때리는 것도 성공하지 못했고, 또 짧은 패스할 때도 간단한 패스지만 방향이 좀 어긋나면서 상대에게 압박당할 타이밍을 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스들은 확실히 향상이 필요한 느낌이 들었고요. 또 수비적인 능력들을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풀백과 센터백의 수비 과정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리버풀이 후반전에도 경기를 좀 주도하면서 수비적인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용도는
좀 미지수가 되지 않을까. 프리미어리그 공격수들과 이 치미카스 센터백이 대결이 될까? 이런 의문점은 있었던 활용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정말 마지막 상황에 생각해야 되는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센터백 영입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버풀이 두 번째 득점 할 때 프림퐁이 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프림퐁이 정석적인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강력한 크로스를 올렸고 뇨니가 공이 높게 떴지만 그걸 머리가 아닌 발로 마무리하면서 깔끔한 득점 만들었거든요. 이 높은 공은 원래 머리로 하기 마련인데 이 발로 하는 거 보고 약간 홀란드가 잘하는 그런 마무리를 했구나 이렇게 느꼈고 그냥 그 득점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프림퐁이 오버래핑 내지는 간간히 오른쪽 윙어로 활용될 때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장면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뇨니라는 어린 선수도 이번에 득점을 하면서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은구모아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저는 일단 이 은구모아라는 선수의 이름이 좀 마음에 듭니다. 은구모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입에 좀 착착 붙고요. 왠지 은구라는 그런 강아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어쨌든 은구모아 축구 플레이적으로 봐도 되게 눈에 띄는 시원시원한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저는 은구모아를 보면서 잘 되는 혹은 계속 팀에서 사용되는 유스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공통점은 바로 대범함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기보다 스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이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형들 눈치 안 보고 자신 있게 플레이합니다. 그건 자기의 플레이에 자신감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런 잘 되는 뉴스들, 어린 나이에 성공한 선수들을 보면 이 마음의 그릇이 크다고 느꼈습니다. 인성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싹수가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라민 야말이라든지 맥스 다우먼 이런 선수들도 경기에서 보면 이제 일반적인 어린 선수들은 내가 여기서 양보를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라면 은구모아, 야말, 다우먼 이런 선수들은 과감하게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있을 때는 과감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1대1 돌파의 속도나 리듬이 아주 경쾌하고 빨랐습니다. 이거 은구모아라는 카드 진짜 한 70분 정도부터 고정적으로 투입하면서 상대 지친 수비수들을 공략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 그럴 때 한 점 더 벌려놓으면 게임 진짜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은구모아 활용하는 거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느꼈고요. 리버풀에 없었던 스타일의 크랙 드리블러라고 느꼈어요. 약간 살라의 17, 18 그때 크랙 느낌 내지는 지금 맨체스터 시티의 도쿠 느낌도 조금 있고요. 어쨌든 이 상대의 내려앉은 수비를 충분히 깨볼 만한 그런 선수라고 느꼈고 스쿼드 자윙 뎁스에 충분히 포함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프리시즌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재능이 있어서 키워볼 만한 선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리버풀의 프리시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과연 리버풀은 다음 시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